현미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는 잡곡입니다. 혈당 관리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배변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혹시 여러분도 현미 먹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현미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오늘은 90%가 모르는 현미의 효능과 속 편하게 먹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뒤에서 알려드릴 현미 불리는 시간은 대부분의 분들이 틀리게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현미가 건강식으로 알려진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는 도정되지 않은 쌀이기 때문에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뭘 하느냐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며칠씩 화장실이 불편하신 분들이 현미밥을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훨씬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입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서 신경 기능을 돕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피곤하신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현미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현미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흰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현미밥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현미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입니다. 현미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배부른 느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도 덜 배고프시거든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현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미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미는 껍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소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현미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현미밥을 먹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다시 흰쌀밥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나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만 계속 드시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의 문제입니다. 현미는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는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랑 흰쌀 중에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흰쌀부터 보겠습니다. 흰쌀은 도정을 통해서 껍질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일부 영양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도정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거든요. 반대로 현미는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소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현미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흰쌀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현미가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흰쌀이 낫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현미가 도움이 되지만 위염이 있으시다면 흰쌀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현미와 흰쌀을 섞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영양은 보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영양 전문가들도 혼합 섭취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현미 50%, 흰쌀 50%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현미를 어떻게 먹어야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현미를 먹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현미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현미의 장점은 다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불리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씻어서 바로 밥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불려야 하는데요. 시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압력밥솥을 사용하실 때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고 권장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가장 부드럽게 드시려면 5시간에서 8시간 아예 하룻밤 불리셔도 좋습니다. 오래 불릴 때는 냉장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 압력밥솥을 사용하실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하고 고압 취사 기능이 있으면 좀 더 짧게 가능합니다. 현미를 불리는 시간은 계절별로도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5시간 이상 불리실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 너무 오래 두시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섞을 때도 불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100% 현미일 때는 5시간에서 6시간 불리세요. 현미 50%와 백미 50% 섞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만 불려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불려야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현미밥이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아무리 좋은 현미라도 소화가 안 되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칼집이 있는 현미도 나옵니다. 칼집 현미 또는 발화 현미라고 하는데요. 껍질에 미세한 칼집이 나 있어서 물이 더 잘 스며들게 만든 겁니다. 이 칼집 현미는 불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칼집 현미는 30분에서 1시간만 불려도 괜찮습니다. 일반 현미는 최소 1시간에서 5시간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현미를 사실 때 칼집 현미인지 일반 현미인지 꼭 확인하세요. 칼집 현미라고 적혀 있으면 불리는 시간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현미라면 반드시 충분히 불리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흰쌀과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만 100% 드시기보다는 흰쌀과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흰쌀을 더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다가 몸이 적응되면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끼만 현미 섞은 밥을 드시고 익숙해지면 2끼, 3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시면 소화 부담도 줄어들고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를 현미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콩의 단백질과 현미의 탄수화물이 함께 작용하면서 영양 균형이 좋아지거든요. 현미밥을 지으실 때 콩을 조금 넣어서 지으시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입니다.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보완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 반찬이나 쌈 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과 현미밥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현미와 함께 너무 많은 섬유질을 한 번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밥에 생채소를 과다하게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미 자체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생채소까지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 세척법입니다. 현미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바로 밥을 짓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불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미 보관법입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산패가 빠릅니다. 껍질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공기 중에 오래 두시면 쉽게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 보관하시면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냉장 보관하세요. 현미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몇 달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미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둘째, 현미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부드럽게 드시려면 5시간에서 8시간 불려야 합니다. 흰쌀과 50대 50으로 섞어서 드세요. 칼집 현미는 30분에서 1시간만 불려도 됩니다. 셋째,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세요. 급하게 바꾸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미는 좋은 식재료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